인생의 마지막 꿈 아직 간직하고 계신가요? 젊은 시절엔 아무리 무모한 꿈이라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어느새 그 꿈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죠. 파울로 코엘료는 말합니다. 꿈을 포기하는 순간 나의 일부분도 함께 죽는다고요. 파울로 코엘료가 작가로 성공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1947년 브라질 리우데자나이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작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은 현실적인 길을 바라셨고 그런 갈등과 방황 속에서 17살의 그는 3번이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되었고 20살이 넘어서도 방황과 저항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또한 한때 뮤지션으로 활동하며 가사를 쓰기도 했고 한때 마약과 종교에 빠져 극단적인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로 일하던 시절에도 언론의 검열과 갈등으로 해고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어둠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그는 38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단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연금술사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 브라질의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출간 첫 해 판매 부수는 겨우 900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의 한 출판사에서 재출간되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연금술사는 전 세계 180개국에서 번역되어 누적 판매량은 2억 부를 넘어서며 기네스북에 가장 많이 번역된 살아있는 작가의 소설로 등재되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꿈과 여정을 담은 짧은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도와준다. 이 단순한 문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용기를 주었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이유를 건네주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꿈을 믿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늦은 나이나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꿈이 여전히 살아있느냐는 것이라고요. 그는 연금술사라는 소설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꺼내보게 만든 작가입니다. 마치 작가의 삶처럼 연금술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삶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양치기였지만 피라미드에서 보물을 발견하겠다는 꿈 하나로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 여정엔 수많은 위험과 시련이 있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물은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특히 지금 이 순간 삶의 후반부를 걷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요? 하지만 파울로 코엘료는 말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하는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세요. 심장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라고요. 지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도 아직 꺼내지 못한 꿈 하나쯤은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여행이든
글쓰기든 작은 가게를 여는 일이든 혹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일이든 그 어떤 꿈도 작거나 늦은 법은 없습니다. 코엘료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글을 쓰지 못하고 방황하며 보냈습니다. 기자로 일하다가 해고당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했으며 몇 차례는 생의 끝을 떠올릴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펜을 들었고 그가 쓴 연금술사는 전 세계 수천만 독자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때 그것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그 두 번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작은 바람들, 이제는 천천히 다시 꺼내어 볼 시간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장 나다운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당신의 꿈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노년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약 35%는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고 싶다고 답했고 약 20%는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 예술적 활동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3%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여전히 성장을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년은 단지 여생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미처 펼치지 못한 가능성을 다시 열어보는 시간인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창업에 도전하는 시니어 인구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 창업자 중 약 25%는 55세 이상 중장년 및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 사이의 창업률은 이전 세대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평생교육 참여율 조사에서는 고령자의 약 42%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지만 시간과 기회가 부족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여전히 살아있고 꿈을 꾸는 능력도 충분히 존재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그 꿈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지역 평생학습관, 주민 문화센터 등 어디서든 쉽게 배우고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악기를 배워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작은 가게를 열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꿈이란 크기나 경제적 성과와 상관없이 나를 다시 숨쉬게 하고 내 하루에 의미를 주는 무언가라는 걸 우리 모두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도 나는 꿈꾸고 있다고. 그리고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